자면서 들으면 더 편안한 야담과 옛날 이야기. 오늘은 오른팔이 드센 여인 매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아주 곱게 자랐지만 평범한 남자애들보다 오른팔이 매우 드셌답니다.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면 그 묵직한 오른팔을 꺼내들었지요. 아직 이 아이의 정체를 모르던 남자아이들은 기세 좋게 덤볐다가 그 돌주먹에 아주 혼쭐이 났답니다.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머슴살이를 하는 돌석이었습니다. 홍간의 양반댁에서 3월 4일에 태어났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지요. 아버지는 그 이름 때문에 종들뿐만 아니라 양반댁 자제들한테도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불평 하나 없이 묵묵히 일만 했지요. 덕분에 홍간의 딸이 좋게 보고 있었고 어느새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홍간회에서 두 사람의 혼례를 허락할 리 만무했으니 몰래 미례를 하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오른팔이 드센 매화였습니다. 아버지는 놀림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무조건 딸에게 어여쁜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지요. 매화는 열심히 배를 짜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답니다. 아버지에게 해드릴 한약을 위해 시장을 지나는데 웬 왈패들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할 때 돈을 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니라. 딱 봐도 자리세를 걷는 것이었지요. 힘 좀 세다고 상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매화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약한 상인들 그만 괴롭히고 갈 길 가는 것이 어떠하냐?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냐? 차림새를 보아하니 이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나 그냥 갈 길 가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니라. 매화는 아무래도 이 왈패들에게는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지요. 한 왈패가 먼저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 돌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왈패들은 매화의 오른팔에 기겁하면서 꽁무니를 빼기 바빴답니다. 시장 상인들은 가냘픈 여인이 주먹을 휘두르자 모두들 놀란 표정들이었지요. 매화가 집에 도착할 때는 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장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한다는데 왜 눕지 않고 이러고 계셔요? 너한테 신세 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않느냐? 너도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할 나이가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도 참,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고 어서 방에 들어가서 누우셔요. 이 장작은 제가 다 나르겠습니다. 제 오른팔만은 믿고 계시지요? 매화의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면서도 한숨을 푹 쉬었답니다. 아버지 밑에서 머슴처럼 장작을 나르는 딸이 너무 가여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언제 남자를 만난단 말인가? 늙은 아버지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구나. 매화는 아버지의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니 지금 당장은 돈을 벌어서 한약을 다려야 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막 아버지에게 드릴 한약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자리세를 받던 왈패들이 또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내 놈들은 또 여기 무슨 일로 온 것이야? 오냐, 내 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다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니라. 왈패들이 양옆으로 움직이자 아주 거칠어 보이는 사내 한 명이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지요. 옳거니, 이 곰처럼 무식한 놈 믿고 나를 기다렸다 이 말이지. 그놈 눈치 한번 빠르구나.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거라.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겠구먼. 하지만 매화는 웃음만 나왔지요. 그 묵직한 돌주먹을 뒤로 숨겨놓고 천천히 그 사내에게 다가갔답니다. 왈패들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무서운 사내 앞으로 당당히 걸어온 사람들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매화는 아주 여유롭게 머리를 쓸어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짐승처럼 단단한 몸을 자랑하는 사내는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지금 바로 덮치면 매화를 떡 주무르듯 혼을 내줄 수 있었습니다. 왈패들도 매화가 뼈도 못 추릴 줄 알았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매화가 오른팔로 사내의 복부를 가격하자 그대로 엎어져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매화가 왈패들을 몰아낸 덕분에 자리세를 내지 않아 기뻤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관가에도 전해졌습니다.
지역 군사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진관에서 매화를 매우 궁금해했답니다. 진관에 있는 무관 첨철제사가 매화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매화라고 하였는가?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런 신통한 힘을 지닐 수 있단 말인가?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 텐데 한번 들어보겠나? 진관에서는 다양한 특수군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이라고 한다면 자고로 힘이 강해야 하니 그 능력을 먼저 시험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지요. 매화가 하는 일은 진관에 지원을 하는 남자들의 힘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네처럼 신통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군인다운 남자를 알아볼 수 있지 않겠나? 어디 한번 자네 원하는 대로 진짜 군인을 뽑아보게나. 돈 걱정은 하지 말게. 조정에서도 이미 자네 이야기를 듣고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주기로 했네. 매화는 그 힘이 넘치는 오른팔도 쓰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하니 아주 기뻤답니다. 이제 돈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한약을 다려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본인이 직접 군인을 뽑을 수 있다고 하니 괜히 신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고로 남자라면 허리와 다리 아니겠습니까? 이 오른팔로 만져보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는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답니다. 매화는 남자들의 다리를 쓰다듬기만 해도 군인이 될 제목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체구는 크지만 다리 힘이 약한 남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매화의 이런 방도는 아주 효과적이었지요. 그런데 매화가 다리를 만진다고 하니 군인이 될 마음도 없는 남자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여인의 손길이 그리운 남자들이었을까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셔요. 이분들도 쉬고 싶은 마음에 이곳까지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매화 말대로 머슴 일에 지쳐서 온 남자들이 태반이었답니다. 매화는 군대에 지원하러 온 남자들을 위해 씹을 거리까지 건네줬습니다. 처음에는 진관에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이제는 매화의 선행에 모두 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다리만 만지면 군인으로 뽑아준다는 그곳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수려한 외모의 남정네가 매화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져보고 제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리만 만져보고 군인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거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이렇게 찾아왔다오. 매화는 이 남정네의 듬직한 가슴에 먼저 눈길이 갔답니다. 옷을 입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가슴 근육이 아주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제 손에 맡겨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남정네는 매화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어떠한 여인에게도 볼 수 없는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좋소이다. 어디 내 다리가 얼마나 국보급인지 확인해 주시구려. 매화가 미소를 지으며 좌측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크십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사냥을 많이 다녔던 터라 다리가 아주 튼실합니다. 그런데 매화의 손길이 허벅지에서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정네는 침을 꿀꺽 삼키고 올려다보는 매화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답니다. 이렇게 커지면 어떡해요? 뭐가 말이요? 뭐긴 뭔가요? 다리 말하는 것이지요. 남정네는 등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가 아무리 여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야릇한 손길은 처음이었습니다. 매화의 손은 이제 남정네의 우측 다리로 옮겨졌습니다. 이상하게 매화의 입김이 무릎 위로 닿는 것 같아 몸이 움찔하는 것이었습니다. 낭자, 제 다리가 그렇게 커졌단 말이요. 커져도 너무 커졌습니다. 이렇게 큰 물건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군인이 되는데 좋은 것이요? 아니면 나쁜 것이요?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자꾸 커지면 어떡해요? 남정네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화의 손을 덥석 잡아보았더니 웬 선녀와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정네는 홀린 것처럼 매화와 입술을 포겠답니다. 매화 역시 거부하지 않고 남정네의 든든한 가슴을 받아주었지요. 시험을 보려고 줄을 선 남자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두 사람은 아주 뜨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내 이름은 덕성이라고 하오. 어머니가 평생 덕을 쌓으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초면에 너무 신뢰가 많았구려. 도련님은 크게 될 뿐이옵니다. 첫인상부터 알아보았지요. 덕성은 바로 특수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매화가 평가한 군인들 중에 가장 능력이 좋았지요. 그동안 조정에서는 매화를 가지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매화는 당연히 군인이 될 제목들을 잘 선택했고 진과는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천한 여인이 군인들을 뽑는다고 하니 괜히 자존심만 센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중에 윤 씨가 가장 앞장서고 있었지요. 사실 매화 자리에는 윤 씨의 뒤를 봐주던 남자가 가야 했습니다. 윤 씨는 그동안 평생 수발 노릇을 하던 동생과 함께 공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동생이 공금을 빼돌리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군인을 양성하는 보직을 맡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진관 주변으로 뇌물을 보내기도 하고 회유도 해보았지만 매화의 신임은 매우 두터웠답니다. 오늘도 매화는 열심히 군인들과 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막 훈련을 마치고 공놀이를 하려는데 갑자기 덕성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낭자가 아주 유명해졌소이다. 윤 씨라는 양반이 여기저기 뇌물까지 주면서 낭자를 내쫓으려고 한다는 소리를 어렵게 들었소. 자초지종을 들은 매화는 어이가 없었지요. 공금을 빼돌린 것도 문제지만 그 정도로 부패하다면 군인을 양성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그럼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행히 낭자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당장은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다만 그 윤 씨라는 자가 자객이라도 보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객이라면 이 오른팔 하나로 끝장을 내면 됩니다. 물론 낭자의 오른팔을 믿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지요? 혹시 더 좋은 수가 있으신가요? 덕성의 계획을 들은 매화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매화는 고향에 잠시 내려간다고 말해놓고 시장으로 향했지요. 예전 한약을 자주 다리던 그 시장이었습니다. 매화가 시장 주변을 한참 돌고 있는데 낯익은 남자 한 명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자릿세 내놓거라. 말 안 들었다가 나중에는 목숨을 구걸하게 될 것이니라. 시장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걷다가 매화에게 혼쭐이 났던 그 왈패였지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주먹을 휘두르는 이상한 여자 때문에 이 근처에 얼씬도 못했지. 이제 다시 내 세상이니라.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내가 없는 사이에 또 자릿세나 받아먹고 살고 있느냐? 매화가 나타나니 왈패들이 기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부분 꽁무니를 빼는 동안에 직접 자릿세를 받던 왈패가 매화에게 붙잡혔습니다. 언제까지 힘없는 상인들 돈이나 빼먹으면서 살 것이냐? 그럼 뭘 어쩌라는 거요?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어? 아니면 저 높으신 분들처럼 양반 가문이기나 하오? 내 말만 잘 들으면 너희들 모두 녹을 받는 영광을 주겠다. 어떻게 할래? 그 뒤로 보름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기필코 매화를 암살하기 위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검꽤나 쓴다는 자객들을 한두 명씩 모으고 있었지요. 그렇게 약속대로 자객들을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기별을 받고 곧장 매화가 있는 진관으로 향했습니다. 기계가 있는 군인들이 일렬로 서 있는데 아주 장관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매화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매화는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말을 타고 군사들을 호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답니다. 덕성은 매화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조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왈패들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자릿세를 받고 도망치는 왈패들 때문에 늘 골치였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벼슬아치들의 탁상공론만 반복됐고 시장 상인들만 늘 고통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왈패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 차라리 그들을 포섭해서 좋은 일에 쓰자는 것이 덕성의 조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말씀대로 했으니 그 윤 씨라는 남자는 이제 함부로 나서지 못하겠지요.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매화는 포섭한 왈패들을 모아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다른 지역 왈패들까지 모두 소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인들은 환호했고 매화를 따르는 군사들은 그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었지요. 이제 충청도에서 매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윤 씨가 더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매화가 유명해진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매화는 마지막 왈패들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왈패들이 꽤 유명해서 쉬운 싸움은 아니었지요. 마침 왈패들이 상인들을 붙잡아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을 때 매화와 군사들이 나섰습니다.
이 왈패들도 덩치가 곰처럼 커다란 사내 한 명을 믿고 자릿세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옳거니 내 놈도 조만간 형님의 돌주먹에 픽 쓰러질 놈이로구나. 좋은 꿈 꾸거라. 결국 매화가 나서서 곰과 같은 사내를 쓰러뜨렸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왈패들까지 소탕한 매화는 진관으로 금이환양을 하였지요. 그런데 아무리 군사들을 호령한다고 해도 벼슬아치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사또까지 출동해서 매화를 관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계속 뇌물을 건네고 회유를 하던 윤씨의 계략이 통한 것이었지요. 옥에 갇힌 매화는 삶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 열심히 왈패들을 잡았는데도 돌아오는 건 반역이라는 죄였으니까요. 매화의 죄명은 역모였습니다. 충청도 군사들을 모두 모아서 반역을 꿈꾸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였지요. 그동안 매화를 따르던 군사들도 윤씨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덕성은 조정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윤씨의 뇌물을 받은 벼슬아치들이 입을 맞춰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덕성은 그날 이후로 시금도 전폐하고 매화를 걱정했답니다. 역모는 너무나 큰 죄였기 때문에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님은 덕성이 괴로운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손님 맞이는 해야 했습니다. 덕성의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하는데 큰 힘을 보태준 분들이었습니다. 덕성은 손님들과 다과 앞에서 결국 매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은 신뢰가 되는 짓이라고 꾸짖었지만 손님으로 온 두 부부는 덕성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매화의 이야기를 계속 듣던 중에 두 부부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로 온 여인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님, 왜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매화가 그렇게 가여우십니까? 혹시 그 아이에게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돌처럼 아주 단단한 주먹 덕분에 군인들을 직접 양성까지 했습니다. 혹시 그 주먹은 오른팔이요?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매화를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여인은 바로 매화의 어머니였답니다. 홍가내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돌석과 사랑을 나누고 매화를 낳은 바로 그 여인이었지요. 덕성과 부모님도 이 기가 막힌 인연의 말을 잊지 못했답니다. 돌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가여운 사람 같으니 나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을.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래서 매화라는 귀한 따님을 낳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의 남편은 모두 이해하고 있었답니다. 돌석과 그런 정을 나눴다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혼례를 올린 것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매화마저 그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기필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아이를 살릴 것입니다. 매화의 어머니는 먼저 윤씨라는 남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해 윤씨에게 회유된 벼슬아치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지요. 식솔들까지 모두 나서서 윤씨를 처단할 증자까지 모았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서기 힘드시다면 저라도 가서 그 망할 작자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그 지역으로 저승사자가 한 명 도착합니다. 저승사자라고 하셨습니까? 매화의 어머니가 해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성은 대체 어떤 사람이 저승사자인지 궁금했지요. 그동안 매화는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해 많이 지쳐 있었답니다. 사또의 재량으로 죄는 묻지도 않고 가둬두기만 하고 있었지요. 매화를 따르던 군사들이 관가 밖에서 농성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매화의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님이 여기 있었다면 무조건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것이다. 안 그러냐? 시장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던 왈패였는데 이제는 매화를 위해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매화의 군대가 아닌 진짜 나라의 군인들이 모여서 관가로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윤씨에게 뇌물을 받은 사또와 포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문 앞에서 격렬히 대치하는 중에 저 멀리서 먼지가 휘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또와 포졸들은 뒤로 물러서다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매화의 군사들은 양옆으로 비켜주었고 웬 늠름한 남자가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듣거라. 내 놈은 윤 씨에게 뇌물을 받고 성실히 군사들을 양성하고 있는 매화에게 영모라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웠느니라. 그리하여 널 곧 조정으로 끌고 갈 것이니 내 죄를 기다리고 있거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대체 내 놈은 누구더냐? 나 말이냐? 똑똑히 듣거라. 앞으로 이 충청도의 탐관오리들을 소탕할 이황이니라. 태계 이황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로 알려졌지만 40대 초반에는 충청도에서 암행어사로 활약했습니다. 탐관오리의 횡포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해주었지요. 이렇게 매화는 풀려났고 윤 씨와 뇌물을 받은 자들 모두 처벌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매화는 진관의 유명한 장군이 되었답니다. 여전히 군사를 뽑을 때 다리를 만져보는 방법을 쓰고 있었지요. 오늘도 한창 군인들을 뽑고 있었는데 낯익은 남정네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다리만 만지면 군인으로 뽑아준다는 그곳이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자 덕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매화도 장난을 치고 싶었지요. 제가 만져보고 제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리만 만져보고 군인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거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이렇게 찾아왔다오.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제 손에 맡겨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소이다. 내 다리가 얼마나 국보급인지 만져보시구려. 매화는 다리를 만져보더니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커지셨어요? 전보다 더 커지신 듯합니다. 낭자와 같이 어여쁜 여인이 만져주는데 어찌 커지지 않을 수가 있겠소. 그럼 평생 제 손길을 느껴보시겠습니까? 그러려고 이렇게 건강한 다리를 만들어서 온 거 아니겠소. 매화와 덕성은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고는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지요. 지켜보던 매화의 군사들은 모두 축하의 함성을 질렀답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